일단 윤미향 의원은 수요 집회 3년 만에 참석을 했고요. 민주당은요. 최근 검찰 수사에 반발해서 장외투쟁을 나선 것 말고도 이번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하면서 또 다른 장외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제 동원 관련해서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있는데 혹시 당 지도부 차원의 참석 계획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참석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고 참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가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제 동원 배상안 관련해서 전면 장외전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장외를 나간다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범국민대회 직접 참석하시나요? 좀 두고 봐야겠는데. 민주당이기에서 방송안 관련해서 대표님이 먼저 좀 입법을 내놓아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그 관련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음 주에 더 미래 의원님들이랑 간담회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잠깐만. 네. 지금 내일 고정 외교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만 일방적인 양보 그리고 굴욕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역사적인 문제로 깊이 반성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든지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장애 집회를 한다는데 이번에는 이 강제징용 해법, 윤석열 정부의 이 해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다. 거대 야당의 또 장애투쟁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판단할까요? 뭐 사실 2월 초에 첫 장애 집회를 했었죠. 그 장애 집회는 아마 당내 분석으로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우선 장애투쟁을 계속 이어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강제징용 해법 문제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자 이걸 이제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장외투쟁에 불을 지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내부에서 일본 문제에 기대서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또는 일본의 경우에 반한 정서에 기대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늘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도 아마 지금 뭐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 없지만 상당수 비판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국민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쏠렸던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압박 같은 것을 이걸로 반격을 취하는 거로 저는 보거든요. 예. 자, 그런데 물론 뭐 그게 어느 정도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의 반일 정서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표출이 되면 거기에 상당수의 어떤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늘 문재인 정부도 5년 내내 사실은 뭐 죽창과 운운을 하면서 예. 반일 정서에 기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현실은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화로 해서 본인의 방탄 리스크를 좀 희석시키자 뭐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글쎄요. 과연 국내의 반일 정서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미치고 있는 어떤 사법적 리스크 알겠습니다. 이거를 제압할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가요? 이번에 이 강제징용 해법 장애투쟁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직접 또 같이 나갈 수도 있다. 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좀 똘똘 뭉치는 분위기인데 이상 실장께서 출연하셨으니까 예. 그러면 제1야당으로서 뭐 이번엔 윤석열 정부 해법이 정말 100% 잘못됐다. 그럼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도대체 뭡니까? 대안은 뭐 제가 대안을 제시할 정도의 뭐 해법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예. 그런데 다만 확실하게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요. 예. 지금 우리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없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훨씬 더 징용 해법이나 3.1 기념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보면 왜 문제인가 하면은 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라고 하셨는데 인권을 부정하고 자유무역 부정하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이 법치주의까지 부정했습니다. 일본이 사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 또 두 번째는 미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가 강력한 국가 순위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6위고 일본이 8위란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일본보다 더 강력한 국가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너무 민감하고 너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너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셨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제1야당의 국회 다수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 썩 달가워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다만 이제 뭐 대통령실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다만 언젠가는 이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속도를 지금 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뭐 그럼 제1야당은 대안이 뭐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도 있고, 특히 이제 김 변호사께서 질문을 드릴게.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비슷한 제3자 변제를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는 가야 되고, 그래야 한일 정상회담 또 한미일 이렇게 해서 한반도 위기를 좀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대통령실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 좀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일본이랑 계속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면서 갈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협력하고 앞으로 나가는 관계를 설정을 해야 할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어떤 방식이 될지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해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우리가 양보하는 모양새를 가지면서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으신 게, 이 해법을 내놓으셨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틀에서 이제 그 일본과도 협력을 하고, 그리고 한미일이 협력을 해서 안보다 경제나 더 잘할 수 있게 가기 위해서 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윤미향 의원도 다시 오랜만에 모습을 좀 행보를 재개했고, 당의 투쟁을 다시 좀 카드를 꺼내고 있는 민주당 얘기까지, 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나봤는데요. 일단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뉴스탑10 뒷부분에 김기현 대표를 연결할 예정인데, 그 전에 저희가 오늘 있었던 끔찍한 사건, 사고 소식을 꼭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